자,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였느냐? 자, 60분법의 각이 있어요. 자, 60분법의 각 자체가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 자체가 아니어서 우리가 뭐로 이거를 실수화를 시키기 위해서 뭐로 표현했다? 호도법의 각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얘기고, 호도법의 각은 어떻게 해준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부채꼴이 이렇게 있어요. 호의 길이가 있어요. 반지름이 있어요. 이 각을 뭐로 정의한다? R분의 L로 정의한다 라는 얘기야. 이게 다가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자,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고? R 세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반지름에 여기 해당하는 넓이는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 RL이 될 거니까 2분의 1의 RL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2분의 1의 R 제곱 세타가 된다. 오케이? 잘했어요. 이렇게 정리가 일단은 나겠네. 자, 참고로 조금 알아둡시다. 참고로 좀 알아둡시다. 뭐냐면 부채꼴이 있는데 어떤 부채꼴이냐 하면, 자,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거야.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다.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에, 자, 넓이가 최대인 순간의 중심각의 크기야. 중심각의 크기는 그게 어찌 되었던지 간에 2가 되더라 라는 얘기니까 이것도 조금 참고로 알아둡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봅시다. 부채꼴이 이렇게 있어요. 자, 반지름이 있고 L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뭐가 일정하다? 2R 더하기 L이 일정하다는 얘기야. 둘레란 얘기는 얘가 둘레잖아요. 반지름 호의 길이, 이 둘레가 뭐다? 일정하다는 얘기야. 이까지 해두시죠? 자, 일정하니까 그 일정한 값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일정한 값을 내가 C라고 둘게. 잘했어요? C라고 두시면, 자, 이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하나요?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2분의 1에 R에 L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지. 오케이? 2분의 1에 R에 L이라고 해주면 이 넓이가 나오게 될 거고, L 자체가 누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넘겨주면 되겠네. 2분의 1에 R에다가 C 빼기 2R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얘가 특징이 뭔데요? 포물선이네. 가로축이 누가 되니까? 가로축 자체가 R축이라고 둔다라면, 자, 지금 같은 경우에 R과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네요. 자, 0이라는 녀석과 R이 될 수 있는 게 2분의 C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분의 C가 되겠네. 자, 그러고 2분의 C가 되면서 어떻게 된다? 정중앙이 있어요. 4분의 C가 되겠죠. 4분의 C를 기점으로 이렇게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그려질 거니까, 이때 최대값이 등장한다. 따라서 R이 얼마가 될 때? R이 4분의 C가 될 때, 그때 L은 누가 된다? 4분의 C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2R이니까 2 곱하기 L 자체는 그냥 여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자, L 자체는 넘겨줘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C에다가 뭐를 빼주면 된다? 2R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C가 빠지면 되는 거고 2분의 C가 되겠네. 자, 그러면 부채꼴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4분의 C였고요. 호의 길이가 2분의 C가 되었으니까 얘를 얘로 나눠주면 무조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항상입니다. 일정하면 그냥 2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이 숫자 2가 호도법의 각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알았어요? 그래서 저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7-1번을 볼게요.
7-1번 보고 조금 더 개념을 더 들어가야 되겠네. 자, 7-1로. 기본 문제. 둘레의 길이가 8이네요. 자, 둘레의 길이가 8이다라는 얘기니까 반지름이 나와 있고 반지름이 나와 있고 둘레의 길이가 8이니까 8 빼기 2r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나서 넓이가 4가 된다 그랬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그냥 얘가 제일 자연스럽겠죠. 자, 2분의 1 rl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얘가 둘레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넓이가 얼마가 된다? 4라 그랬으니까 안쪽에 r에 4 빼기 r이 될 거고 정리해서 정리해주면 r제곱 마이너스 4r 더하기 4는 제로가 되는 거니까 r이 얼마가 된다? 2가 되겠죠. r이 2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4가 되고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2가 되겠죠. 오케이? 다 됐나요? 자, 첫 번째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둘레의 길이가 80인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 자, 둘레의 길이가 둘레가 80이에요. 그럼 호의 길이 하나하나씩 있고 여기가 둘레의 길이니까 여기 r이라고 둡시다. 여기도 r이라고 둘게. r이라고 두고 자 80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80에서 누구를 빼주면 된다? 2r을 빼주면 되겠죠. 오케이? 80에서 2r을 빼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자 최대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죠. 얘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거든. 최대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나 되겠네? 그냥 2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가 2가 되니까 2r은 얘랑 곱한 게 호의 길이니까 80 빼기 2r이라서 반지름이 바로 나오겠네. 그렇게 하셔도 되겠고 아 쌤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좀 더 엄밀하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냥 하면 되지. 2분의 1에 r에 L 자체가 80 빼기 2r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 자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이게 넓이 S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40이 되겠고 정중앙이 20이 될 거니까 얘가 20이라서 20을 대입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그 다음 뒤에 있는 거는 80에서 40 빼는 거니까 40이 되겠죠. 계산해 주시면 400이 되는데 그때 반지름이 얼마가 되더라? 20이 된다는 얘기인데 굳이 이렇게 돌아갈 필요 없이 바로 여기서 풀어주시면 되겠지. R 자체가 얼마가 되는데 2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자 보통은 이제 뭐 내신이나 이런 거 칠 때 외우고 들어갑니다. 뭐 외우지 못할 정도도 아니니까 그냥 바로 2잖아. 오케이? 바로 2니까 2인 때 최대인 순간이 나온다. 끝. 자 지금부터는 뭐냐? 이제 각을 실수화를 만들었다. 자 각을 뭐 했다? 실수로 만들었어요. 자 각을 실수로 만들었는데 자 뭐를 이용해서? 그렇지 호도법이라는 우리가 생전 처음 배운 호의 길이로 각도를 만드는 방법으로 호도법을 만들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게 생기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의 범주는 한 바퀴 돌면 0도에서부터 360도까지잖아. 심지어 실수다라고 하지만 정말 실수라고 하지만 실수는 뭐도 있어요? 양수만 있는 게 아니라 음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양수와 음수와 그리고 뭔가 360도를 벗어나게 하기 위한 장치가 뭘까? 그런 거잖아. 그래서 그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완벽한 실수화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각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불러요.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보겠다라는 거야. 자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입니다. 얘는 방향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까지 있느냐면 회전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전수가 있겠지. 얼마나 회전되었느냐 그렇게 되는 건데 자 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저거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는데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각을 재기 시작하는 그때 초기의 선을 시초선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시초선입니다. 보통은 뭐냐? 이 시초선은 x축이 있을 거고 이 x축의 양의 방향. x축의 양의 방향입니다. 오케이? x축의 양의 방향 이쪽입니다. x축의 양의 방향. 자, 그리고 나서 자, 보자고. 이렇게 가는데 동경이라고 불러요. 자, 움직이는 바늘이야. 움직일 동 바늘경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움직이는 바늘이란 얘긴데,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예전 같았으면 30도, 저게 30도다 라고 하면 되겠지. 근데 봐봐, 얘들아, 30도가 되는데 30도라는 녀석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실제로 바늘이 움직였다고 생각을 한다라면 이 바늘이 움직임에 대한 초점을 맞춰준다면 이렇게도 적을 수가 있어. 360도 한 바퀴 돌고 30도가 된다라고 움직이는 이 물체가 바늘이 움직이는 그 현상까지 표현하려면 그냥 30도라고 하는 거는 좀 모자라잖아. 한 바퀴 돌았고. 오케이? 됐어요? 근데 한 바퀴를 도는 데 있어서 자, 들어봅시다. 360도를 도는데 자, 360도를 도는데 이렇게 돌아도 360도고 이렇게 돌아도 360도잖아.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제 정해놓은 거야. 얘들아, 니들 백화점에 갔어. 내가 회전문에 갔어. 회전문 갈 때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 회전문이 이렇게 있어. 어떻게 들어가는데? 니들 들어가는 방향 봐봐. 어디로 들어가는데? 반시계로 들어가는 거지. 반시계가 자연스러운 방향입니다. 오케이? 반시계가 자연스러운 방향이기 때문에 자, 반시계 방향을 시초선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을 우리가 양해각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자, 시초선으로부터 어디? 시초선으로부터 음의 방향을 자, 뭐라고? 시계 방향이 음입니다. 그게 더 어색한 방향이야. 따라서 360도라고 얘기를 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30도만큼 더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 30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같은 30도가 아닙니다. 결과는 동일하겠죠. 시각적으로 봐오는 결과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으나 어떻게? 한 바퀴를 돌면서 한 바퀴를 돌았잖아. 한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 더 갔느냐면 30도만큼 더 갔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 그래서 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도 알 수 있는 각을 일반각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 줄 수 있겠는데 쌤, 마이너스 330도는요? 얘들아, 생각해봐. 마이너스 330도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지. 마이너스 360도만큼 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얼마가 됐다? 30도만큼 더해졌다고 생각해줘도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갔느냐? 여전히 봐봐. 시초선이 있어요. 330도, 360도만큼 한 바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돈 거야. 360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360도만큼 갔고 여기에다가 얼마만큼? 그렇지. 30도만큼 더 갔다라고 표현해 줄 수도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내가 표현하는 거는 뭐냐? 좀 더 동경에 움직이는 바늘을 조금 더 다각화해서 표현하겠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됐어? 이렇게 되네. 잘했나요? 잘했죠? 그럼 310도를 표현하는 방식이 몇 가지인데? 굉장히 많잖아. 오케이? 굉장히 많은데 자, 얘가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뭐 때문에 몰라? 자, 내가 만약에 한 바퀴 돌고 30도다 라고 얘기를 뱉으면 얘가 되겠지만 그냥 30도라고 얘기하면 얘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조건이 부족하니까 결정이 못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얘를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네. 360도 곱하기 n은 뭐가 되겠어요? 정수가 되겠죠. 0이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여기 뒤에다가 뭐를? 30도를 더해줘 버리면 얘가 뭐다? 각도를 동경이 이루는 각, 동경이 이루는 각인데
여기에 어떤 정보가 녹아져 있다?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으며 몇 바퀴 움직였는지 알 수가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동경이 이루는 각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일반각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방향과 회전수가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각의 표현이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뭐가 등장하는데? 그렇지. 완벽한 실수가 돼버립니다. 왜? 360도는 뭐로 바꿔주면 되니까 360도는 그냥 2파이로 바꿔주면 되니까 여기 n은 정수니까 n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끝에 뭐라고 바꿔주면 되니까 6분의 파이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이건 뭐다? 실수가 되는데 n이 만약에 양의 정수야 그럼 양수가 되겠고 음의 정수야 그럼 음수가 되는 거니까 양수 음수를 다 표현하게 돼버렸죠. 오케이? 그리고 제한 자체도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 이제 뭐가 됐다? 일반각이 되었다. 그러면 이 일반각으로 자 완벽한 실수가 되었으니까 이제 얘를 가지고 삼각함수를 정의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가봅시다. 이제 두 가지만 더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두 가지만 더 정리할 거야. 자 이제 뭐가 등장하느냐? 4분면이야. 자 4분면이라고 얘기하면 얘를 4분면이라고 부르죠. 1사분면, 2사분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전에는 각도가 0도에서부터 360도로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1사분면의 각이라고 얘기하면 1사분면의 각이라고 얘기하면 90도에서부터 뭔 소리야? 0도에서부터 얼마까지? 90도까지 이렇게 표현하면 끝이었잖아. 근데 지금 그게 아니야. 자 어디에 들어있더라도 0도 자 360도 720도 마이너스 360도 하더라도 0도를 다 표현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 뒤에 뭐가 붙는다? 360도 곱하기 n이 붙는다는 얘기야. 여기 뒤에도 뭐가 붙는다? 360도 곱하기 n이 붙겠죠. 뭐가 붙는다? 회전수와 방향이 붙는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1사분면의 각입니다. 그래서 4분면의 각이라고 표현을 할 때의 부탁인데 0도에서 90도 하면 틀립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문제의 답이랑 같지 않은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다르나요? 자, 2사분면의 각도 있을 거고 3사분면의 각도 있을 거고 4사분면의 각도 있을 텐데 뭐만 변한다? 그렇지. 여기가 90도고 90도씩 커지겠죠. 180도고 270도가 되겠고 여기 뒤에 있는 거는 뭐다? 회전수가 반드시 포함된다라는 얘기고 얘를 잊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마찬가지 여기도 180도가 되겠고 270도가 되겠고 360도가 된다는 얘기고 뒤에 있는 것도 그대로 다 유지가 된다는 얘기네. 잘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4분면의 각은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야. 잘했죠? 그래서 세타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이게 4분면의 각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대한 내용이니까 잘 한번 봅시다. 자, 두 동경이 있어요. 위치가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는 마치 뭐랑 동일할 거냐면 직선의 위치 관계랑 동일합니다. 자, 직선의 위치 관계는 x좌표와 y좌표에 관한 식인데 자, 동경의 위치 관계는 이제 뭐라? 그냥 각도에 대한 내용이야. 각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한번 살펴봅시다. 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게. 자, 동경이 있어요. 그 위치 관계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것들 있잖아.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원점 대칭이다. y = x 대칭이다. 서로 일직선에 있다. 뭐 그런 것들이거든. 그래서 자 얘를 하는 방식은 일단 첫 번째는 이겁니다. 보조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뭐 해주면 되느냐 하면 자 보조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뭐를 관계식을 이끌어냅니다. 관계식을 어떻게 만드느냐? 관계식들끼리 더하거나 빼가지고 만든다는 얘기니까 자 한번 이렇게 적어놓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자 가보자고. 자 어떤 위치 관계가 있다고? x축 대칭도 있을 거고 y축 대칭도 있을 거고 원점 대칭도 있을 거고 y 꼴 x 대칭도 있을 거고 y 꼴 마이너스 x 대칭도 있을 거고 서로 일치하는 상황까지도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 쌤 일치하는 상황은 왜 있는데? 생각을 해봐. 30도를 나타내는 거지만 30도를 동경이 시각적으로는 30도인데 문제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얘가 만들어졌는지 모르잖아. 한 바퀴 돌았는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는지 세 바퀴 돌았는지도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일치하는 것들도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좀 봅시다. 일단 먼저 뭐부터 볼 거냐? 얘부터 볼게요. y고 x 대칭부터 볼게. 자, 다 안 해줘요. 다 안 해줘. 그리고 나도 이거 외우고 있을까? 절대로 외우고 있지 않겠죠. 뭐냐? 관계를 어떻게 찾는지 그 방식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자,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습니다.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누가 시초선이라고? 아무 얘기도 없으면 보통 시초선은 x축의 양의 방향이 시초선입니다. 오케이? 여기가 시초선입니다. 자, 시초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알파만큼 이렇게 반직선만큼 갖다 붙여. 오케이? 자, 이렇게 갖다 붙입시다. 그러면 동경이 누구에 대해서? y 꼴 x에 대해서 뭐가 된다? 대칭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이 크기는 이 각과 이 각은 같아야 되잖아. 저범위 포개져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알파라고 두시면 되겠네. 이가 돼서 자, 요령은 이렇게 됩니다. 자, 얘 일반각을 세타 1이라고 두고 얘 일반각을 세타 2라고 합시다. 그러면 일단 세타 1은 어떻게 구하느냐? 세타 1은 이렇게 구하시면 돼. 자, 여기 반드시 360도 곱하기 n이 있어야 됩니다. 몇 바퀴 돌았는지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 그 다음 뒤에다가는 뭘 붙여주면 되느냐 하면 최소의 양의 각을 살펴보시면 돼요. 오케이? 최소의 양의 각이 얼마일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잖아. 여기서부터 이만큼이잖아. 얼마가 된다고? 아, 90도에서 뭘 빼주면 되겠어? 알파만큼 빼주면 되겠지. 뒤에다 붙여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뒤에다가 90도에서 알파를 빼주시면 되겠지. 끝. 오케이? 두 번째 봅시다. 세타 2 봅시다. 세타 2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360도에다가 여기를 n1이라고 두고 여기는 n2라고 합시다. 뒤에다가 최소의 양의 값은 지금 보이잖아. 알파라고 하시면 되겠네. 그냥 여기 알파라고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세타1과 세타2의 관계를 찾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알파를 모르더라도 관계를 찾으면 가장 효율적이니까 식끼리 뭐 해준다? 더하거나 빼줍니다. 지금은 더하면 되겠죠. 더하니까 얼마가 나와? 세타1 더하기 세타2가 360도 곱하기 얘랑 얘랑 어차피 묶어내면 정수가 될 거니까 그냥 K라고 합시다. 얘랑 얘랑 사라지면서 얘가 90도가 되겠네. 이런 관계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외우고 있다고? 아니야. 아무도 안 외워요. 얘는 아무도 외우지 않아요. 뭐만? 보조적인 그림을 먼저 그린다. 첫 번째, 보조 그림을 그린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다? 관계식을 만들어낸다. 뭐를 이용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관계식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지. 아무도 안 외웁니다. 이 부분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 내일 이어서 좀 더 정리를 할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자, 숙제는요. 숙제 이거 좀 풀고 가면 돼. 문제 7-1번부터 7-3번까지 해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뒤에는 연습문 좀 풀어야 되겠지. 연습 문제. 자, 7-6-13에서 6-16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7장의 연습 문제 조금 있거든요. 7장의 연습 문제 조금 있을 테니까.
촬영합시다. 7-3번, 7-3번 나갑시다. 7-3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오시면 돼요. 잠깐만. 유제 이게 다가 아니잖아. 이런 게 더 있잖아. 6-8에서 6-14 6-8에서 이렇게 유제 있습니다. 자, 오늘 요거 마무리 짓고 가시면 돼. 오케이? 잘했어요?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